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옳다고 굳게 믿어왔던 이 능력주의가 사실은 우리 사회를 안에서부터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는 주범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내용이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마이클 샌델의 예리한 통찰이 담긴 이 자료들을 통해 우리가 믿고 있던 공정의 환상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오늘 살펴볼 내용들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입시 비리 사건을 시작으로 승자와 패자의 심리, 도덕적 모순, 학력주의라는 편견, 노동의 존엄성,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의 뼈아픈 학벌 위계 현실까지 쭉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환상의 시작. 2019년 미국을 발칵 뒤집었던 버시티 블루스 입시 비리 사건부터 다시 한번 들여다보죠. 1만 5천 달러에서 최대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2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이죠. 유명 할리우드 배우를 비롯한 미국의 부유층 부모들이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려고 지불한 돈입니다. SAT 점수를 조작하고 심지어 가짜 운동특기자 프로필까지 만들려고 이 거액을 불법적으로 쏟아부은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고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 명문대에는 수십억 기부금 내고 합법적으로 들어가는 이른바 뒷문이라는 게 버젓이 존재하거든요. 이 부모들은 그럴 돈도 충분히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감옥 갈 각오까지 해가면서 굳이 불법적인 연문을 들었을까요? 샌델은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통찰을 보여줍니다. 이 부모들이 진짜 돈으로 사고 싶었던 건 단순한 대학 합격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돈빼지 아니라 오직 자기 능력만으로 성공했다는 그 화려한 도덕적 라벨, 그 정당성을 사고 싶었던 겁니다. 능력주의가 주는 환상에 완전히 매몰된 거죠.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승자의 오만과 패자의 굴욕. 이 능력주의가 어떻게 사람의 내면을 파괴하는 무서운 심리적 폭력으로 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능력주의라는 시스템은 동전의 양면처럼 사람들에게 두 가지 치명적인 심리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경쟁에서 이긴 승자들. 이 사람들은 내 성공이 오직 내가 잘나고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굳게 믿어버립니다. 타고난 재능이나 좋은 환경, 시대적인 운 같은 요소들은 싹 다 잊어버리죠. 결국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잃고 승자의 오만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어떨까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멍청하고 게을러서 실패한 거구나 하면서 뼈저린 자기 혐오와 굴욕감을 겪게 됩니다.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며 무너져 내리는 거죠. 문제는 이런 굴욕감이 단순히 우울한 기분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른바 절망사라는 아주 끔찍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대학 졸업장이 없는 미국 중년층에서 술, 마약, 자살로 인한 사망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인들 평균 수명이 떨어질 정도였다니까요. 너의 실패는 100% 네 탓이야 라고 사회가 낙인 찍고 모욕을 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해버리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슬프고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 세 번째 섹션, 능력주의의 도덕적 모순입니다. 도대체 이 능력에 따른 보상이라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진 걸까요? 그 뿌리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환상의 역사가 생각보다 꽤 깊습니다. 4세기 무렵 유행했던 인간은 자기 힘으로 운명을 개척한다는 펠라기오스주의부터 시작해서요. 17세기 청교도들의 섭리주의로 이어집니다. 청교도들은 직업적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게 곧 신에게 선택받아 구원받았다는 증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적인 논리에서 신의 존재만 속 빠진 채 현대 정치로 고스란히 넘어옵니다. 90년대 이후 클린턴이나 오바마 같은 리더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던 말 기억하시죠?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이걸 이른바 출세의 수사학이라고 부르는데요. 격려나 희망찬 메시지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면을 뒤집어 보면 성공한 사람은 다 그럴 자격이 있고 반대로 실패한 너희는 그럴 자격이 없어서 그런 거다라는 아주 무섭고 잔인한 논리로 직결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철학적인 통찰을 하나 살펴볼 텐데요. 정치 스펙트럼의 양극단에 있는 위대한 두 사상가를 비교해보죠. 좌파 철학자인 존 롤스와 우파 경제학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입니다. 두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다를 것 같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두 사람 모두 능력주의는 완벽한 환상이라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천추하게 논리적으로 말이죠. 롤스는 내가 똑똑하게 태어난 것 자체가 순전히 우연한 운이기 때문에 그 재능으로 얻은 돈과 권력을 나 혼자 다 차지할 도덕적인 권리는 애초에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반대로 자유시장을 그 누구보다 옹호하는 하이에크조차도요, 내가 가진 기술을 마침 시장이 원해서 큰 돈을 버는 건 그냥 수요와 공급이 우연히 맞아떨어진 운일 뿐이지 결코 내가 도덕적으로 더 우월해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좌파와 우파를 대표하는 거장들이 능력주의의 도덕적 정당성을 아주 뿌리째 흔들어 버린 거죠. 네 번째 섹션입니다. 마지막 편견이라고 불리는 학력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위라는 종이 한 장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쪼개놓는 무기가 되었는지 한번 보시죠. 학력주의, 그러니까 좋은 대학 졸업장이 사회적 권력이나 존경을 독점하는 아주 당연한 기준이라는 믿음.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장 끈질기게 살아남아 있는 편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요새 대놓고 흑인이다, 백인이다, 혹은 남자다, 여자다 하면서 차별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장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겠죠.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진보적이라고 자처하는 엘리트들조차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을 은근히 혹은 대놓고 무시하는 건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학위가 없다고 사람을 깔보는 행위, 이게 바로 이 시대가 유일하게 허락한 마지막 편견이라는 겁니다. 이 학력주의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데이터를 보면 좀 기가 막힙니다. 유럽 쪽 연구를 보면요, 사람들이 이민자들보다 대졸자가 아닌 사람들을 더 부정적으로 본다는 결과가 있어요. 미국 정치판은 어떨까요? 예전 미국 의회에는 농부나 노조원 같이 현장 경험이 있는 분들도 꽤 있었는데 지금은 하원의 95% 이상이 전부 4년제 대학 졸업자들로 꽉 차 있습니다. 정치가 아예 학력 엘리트들만의 전유물이 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쓰는 언어나 정책이 평범한 노동자들의 진짜 팍팍한 삶과는 완전히 단절돼 버린 거예요. 결국 무시당하고 소외된 노동계급의 분노가 끓어오르다 못해 트럼프 당선이나 브렉시트 같은 엄청난 포퓰리즘의 반격으로 뻥 하고 터져버린 거죠. 다섯 번째 섹션, 노동의 존엄과 공동선입니다. 정의를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정의를 이야기할 때 세금 걷어서 그 경제적 파이를 누구에게 얼마나 나눠줄 건지에만 엄청나게 몰두합니다. 이른바 분배적 정의죠. 그런데 샌델은 여기서 초점을 완전히 기여적 정의로 옮겨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사람의 존엄성이라는 게 국가에서 돈을 좀 받아서 소비할 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우리 공동체에 진짜 유의미하게 보탬이 되고 주변 동료 시민들에게 당신 덕분에 우리 사회가 돌아갑니다 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을 때 비로소 인간으로서 진정한 존엄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틴 루터킹 목사가 1968년에 청소노동자들 앞에서 했던 연설이 참 큰 울림을 줍니다. 모든 노동에는 존엄성이 있습니다. 뼈를 때리는 말이죠. 우리는 그동안 거리를 청소하거나 매일같이 물건을 배달하는 이런 필수 노동의 가치를 그분들이 받는 월급, 즉 시장 임금으로만 재단해 왔어요. 돈을 적게 받으니까 덜 중요한 일 취급을 한 거죠. 하지만 시장 가격이 곧 도덕적 가치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회복하려면 이런 수많은 평범한 노동의 가치를 시장의 논리에서 떼어내서 완전히 새롭게 재평가해야만 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여섯 번째 섹션입니다. 한국 사회와 학벌 위계. 아마 우리에게 가장 뼈아프게 와닿는 이야기일 텐데요. 우리의 현실을 한번 마주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사회는 전 세계에서 능력주의를 가장 극단적으로 맹신하는 곳 중 하나일 겁니다. 다들 시험 성적만큼은 절대적으로 공정하다고 굳게 믿고 있잖아요. 수능 성적 1, 2점 차이로 대학 간판이 갈리고 그게 평생의 꼬리표이자 계급이 되어버리는 스카이캐슬의 현실. 오직 객관식 시험만이 유일한 동아줄이라며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과 전문직 고시에 청춘을 갈아넣고 있습니다. 샌델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그냥 현대판 캐스트 제도나 다름없어요. 시험 한번 잘 본 소수만 오만에 빠져 다수를 내려다보고 경쟁에서 비껴난 대다수의 청년들은 깊은 좌절감과 우울에 시달리죠. 세계 최고 수준의 우울증과 청년 자살률 같은 비극적인 사회 병폐들이 절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우리는 이 숨막히는 트랙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샌델은 세 가지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내가 이룬 성취의 상당 부분이 결국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는 걸 흔쾌히 인정하는 겸손을 갖추는 겁니다.
둘째,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남들보다 인간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착각은 이제 그만 버려야 합니다. 셋째, 우리 사회가 문제없이 굴러가게 만들어주는 수많은 평범한 노동들, 그것이 얼마를 받는 일이든 간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돌려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산조각난 우리 사회를 치유하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이제 오늘 살펴본 내용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그동안 단지 운이 좋아서 주어졌을 뿐인 것들을 온전히 나만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단단히 착각하며 살아오진 않았을까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자신의 성취를 그리고 타인의 고단한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넓은 공감 그리고 연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말이죠.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